그 강제동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징용이라고 하는 말에는 의무가 들어가 있거든. 우리가 징병제 하잖아요. 징용 똑같은 말입니다. 강제징용이 아니고 강제동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토론회 이 추진 과정에서 야당 의원을 배제시켰다. 민주당 등. 강제동원 사건은 뭐냐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막 10대 막 몇 살 되는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켜먹고 돈도 안 주고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강제동원 사건이.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 등의 전범 기업들한테 이거 배상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이 안 나오게 하려고 박근혜 때 어마어마하게 했지. 양승태 대법원에 서로 딜하고 막 상고법원 만들어주면 그래서 거기 재판을 결과를 안 냈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제동원 사건이 재판을 냈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일본 아베가 발끈해가지고 무역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야. 문재인 정부 때 해법도 제시를 했어. 이거는 서로 모양 빠지지 않게 어떻게든지 한번 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배보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을 했어. 일본이 거절한 이유는 우리는 박정희한테 다 돈 줬어. 한일협정 때 이미 돈 줬다고 우리는 돈 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박정희한테 있는 거예요. 다만 박정희는 그 돈을 그 피해자한테 보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안 좋아. 이 해법을 풀겠다라고 토론회를 하는데 민주당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됨? 와 진짜. 아니 민주당 안 오는데 이게 왜 토론회죠? 문제는 이걸 주최한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이 정진석이야 또. 그럼 국민의힘 뻔하죠. 비대위원장 겸 윤석열 절친. 이게 항상 그 여당이 회장을 맡고 야당이 간사장을 맡더라고요. 그래서 간사장은 윤호중이고 지금 회장이 정진석인데 이걸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저번에 축구대회 했던 기억나시죠? 축구할 때냐 우리가 화냈던 바로 그거. 정진석 배만 생각나네요. 그러네. 축구복 입었는데 아유 이상하게 찔리네요. 못 쓰겠네. 결국은 뭐였어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 방향성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대충 해가지고 강제동원 건 대충 마무리하자는 뜻이에요. 결론은 나 있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충 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못하겠지만 일본에서 살짝 유감 표명만 해주면 이거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설설 기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단독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긴 징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아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방송사의 표현입니다. 강제징용 직접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한테 요구 조건을 낮추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직접 사과 안 해도 돼. 딱 그거 아니에요. 천안함 니들이 좀 한 것처럼도 아닌 것처럼도 해달라 이거잖아 지금. 북한한테 요구했듯이 니들이 살짝 유감표명만 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내자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배상보다 중요한 거는 진심 어린 사과, 공식적인 사과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한일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또 외교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대의 변제하면서 결국 우리가 돈 내겠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된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있는 게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졌냐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정희 때 이게 합의가 되면서 돈을 받은 게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해자 개개인은 개개인이 피해자의 위치에서 배상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손을 더해준 것도 그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사과할지 왜 니들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 말은 사실 일본 편을 정부가 들고 있다고 대놓고 거죠.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니까. 물론 이거를 이 국제 정치사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돼. 거기에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미국이에요. 그게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위안부 합의 보라고 사실상 체결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한일 사이가 나빠지는 거를 근데 나는 여기에 윤석열의 특별함이 더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윤석열은 무언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너무 저자세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계속 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는 뭐냐면 국가의 일본 자체의 뭐 전범 기업이든 뭐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걸맞는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늦춰달라고 한국의 외교부가 판결 늦춰달라고 지금 해서 지금 막 그 결과가 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의견서를 냈죠. 그게 뭐냐면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하는 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대법원이 판단해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또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을 매각해서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올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가 직접 요청해서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안 내리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렇게까지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이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고령이라서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짜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근데 일본 쪽이나 한국 쪽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주장을 하는데 한국 놈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 과거사 정신 계승이 현재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박정희 때 이미 끝난 사안인데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야 그래도 이 문제 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유감 표명 정도라도 좀 해라 이런 거고 일본은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 봐서 안 하겠다는 거겠죠. 지들이 보더라도 윤석열, 일본 문무성 1호 장학생 윤기중의 아들 윤석열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주한 일본인 정진석, 한일연맹 의원이죠. 조선은 내부 문제로 망했다. 네. 어차피 이 일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40년 넘게 학교에서 맨날 처맞다가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맞짱 떠서 만났는데 이제는 체급이 비슷한데 자꾸 체급이 비슷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이겼어 무역전쟁 같은 데서 보면. 근데 계속해서 너는 원래 맞던 애니까 계속 무릎 꿇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대충 사과해주면 한국 정부가 받아주는 모양새를 끝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 부르지 않아. 뭐 이런 아이고 윤석열 정체성이 뭐냐고 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 뒤번 대통령이라면요. 동북아시아의 표권을 우리가 주시겠다는 그 욕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 밑에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결과도 있잖아요. 일본은 20년째 망한 나라였고 그러면 내가 동북아시아의 피해권은 최대한 한국이 주겠다. 일본을 우리 밑으로 두겠다. 이런 욕심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없죠. 아직도 팩스 쓰는 나라, 유니콘 기업이 한 개도 없는 나라, 전체 예산 중에 4분의 1을 빚감대 쓰는 나라, 그게 일본이야. 국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250%가 넘는 나라야. 망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일본 놈들이 더 군비 확충해가지고 선제 타격이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 임마 니들 전범이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니들이 이제 한국한테 뒤처지고 있잖아. 그 자부심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본한테 설설 깁니까? 일본인이 아니고서요? 혹시 대선 자금이라도 받으셨나 봐요? 받았어. 어처구니 없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국, 일본이 13일 날 다음 주에요. 정상회담 한다 그랬잖아요. 기시다가 유럽, 캐나다 등 갔다가 결국은 미국 가서 우리 선제 타격 가능한 나라로 지금 법 만들었는데 결제해 주세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핵도 논의한다 그러는데 윤석열은 썩 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던데 윤석열이 같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까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맞겠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북핵 대응하는데 근데 이것을 만약 윤석열이가 저 자리에 가면 일본 방위력 강화라고 말하는
선제 공격 능력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가서 뭐 저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형들 만나는데 나도 좀 가도 돼? 성렬아 근데 오늘 자리에 술이 없어. 아 그럼 나 안 갈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참 어쩌겠냐. 그리고 그 어제 새벽에요 한겨레 사이트에 메인 타이틀이 저거였어요. 헤드라인.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기성 언론이 저런 표현 쓰기 쉽지 않거든요.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저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너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저게 망상인 이유가 사실 공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공유하고 있다고 지금 혼자만의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죠. 핵 공유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핵을 어떻게 공유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핵이라는 게 지금 전략핵 전술핵이 따로 있긴 하지만 지금 북한이 그 방사포 쏜 게 그거잖아요. 방사포 위에다가 핵탄두 달아가지고 대한민국 쏘겠다고 쏜 거예요. 지금 연습을. 그게 소위 말하면 전술핵이야. 큰 핵 아니고 작은 핵.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핵우산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핵우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핵우산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에 쐈어요. 쐈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의 미사일이 똑같이 날아올 거 아니야. 그걸로 한반도는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전쟁에 대한 노름은 한국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핵을 갖자라고 하면 그건 돌대가리 새끼들이고 두 나라 사이에 핵전쟁이 안 나게끔 만드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핵을 우리가 뭐 공유든 뭐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공유를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 핵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근데 아니 여기에서 너무 진짜 이 와중에 또 등신 같은 게 내가 핵을 갖고 싶다 이것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핵 보유에 대한 망상도 아니고 핵 공유에 대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사포에다가 장착한 전술핵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수리탄 같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전술핵이라고 해도 히로시마 15배 막이네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방사포로 갖고 방사포 쏘는 연습만 해 북한이. 그럼 우리가 절절 기는 건 맞아요. 저기다가 핵탄두 전술핵을 실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긴 하는데 핵이 한번 날아갔다고 하면 한반도는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북한 새끼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돈 안 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아니 며칠 전에는 북한이 핵 있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며. 이거 왜 무서워해? 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서 기껏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대남 방송이랑 찌라시 던질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학기 그것밖에 없는. 너무 창피해 진짜. 여기까지.